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G20 회의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번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G20 회의 결과를 보고요, 역시 트럼프구나 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자기 구역, 그러니까 미국 지키는 건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쇼맨십의 대가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을 재개한다고 정상 궤도로 복귀한다는 식으로 떠들썩하게 폼을 잡았는데요. 한번 보면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에 G20에서 딜에 실패하면 추가로 중국의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려고 했던 게 트럼프인데요. 그것을 철회한 게 이번 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25% 관세를 매기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무역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요. 이번 연말까지 해서 딜을 도출하겠다는 게 답니다. 이 합의를 왜 쇼라고 제가 보는가 하면요, 적어도 합의라고 하면 중국이 가장 원했던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아니면 기존에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매겼는데 그것을 원천 무효화하든지 이 정도가 돼야지 사실 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말 그대로 휴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휴전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하웨이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고 기존의 2,500억 달러에 대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매겼던 25% 관세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은 아니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협상만 추가로 한다는 거고, 또 추가로 매기려고 했던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만 부과만 유보됐을 뿐입니다. 이런 걸 갖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느니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정치인 특유의 과도한 치적 홍보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낯뜨거운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그런 배경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틀 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최근에 미국 기업의 움직임에서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추가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상당수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번 G20 회의에서 합의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 제조기업들은 상당수가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애플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스마트폰을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3천억 달러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다고 가정하면요, 이 3천억 달러 물품 가운데 관세를 매기게 되는 추가로, 여기에는 사실 관세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지금 기존에 매기고 있는 2,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0% 매긴 상태에서 25%로 관세가 추가로 올렸었던 거고요. 요번에 그 딜에 실패했을 경우에 관세를 매기게 됐었던 3천억 달러는 아예 관세가 없었던 품목입니다. 여기에는 새로 25%를 매기려고 했었는데요. 이 품목에 새롭게 관세를 25% 때려 먹게 되는 그 품목에는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 사실은 이번 G20 회의를 앞두고 미국 행정부에 엄청난 로비,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저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 그러니까 오사카 G20 회의가 개최되는 그날 28일에 애플이 원래 미국 공장에서 만들었던 데스크톱 맥 프로라고 있는데요. 이것의 신모델을 미국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중국 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로이터에서 이 뉴스를 확인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기자가 실수로 기사를 작성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다들 미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머리를 쓰는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는 애플이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의 15에서
20%를 동남아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니케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터에서 이 뉴스를 확인하는 순간 데스크톱 맥 프로를 지금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중국 공장으로 시프트 한다는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저는 기사가 잘못 송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쭉 읽어봤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뚱딴지 같은 뉴스인가 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서 직감했습니다. G20에서 적어도 미국이 3천억 달러 추가로 새롭게 관세를 매기려고 했던 3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직감했었습니다. 확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기게 되면 애플이 또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애플이 미국 정부에 대들어서 멀쩡한 미국 공장을 중국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관세를 매기는 3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애플이 미리 알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사실 맥프로는 애플이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해 온 거의 유일한 제품이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맥프로 기존 모델을 생산해 왔는데요.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세제 혜택을 받는 텍사스 엔터프라이즈 존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 같은 특별 지위가 곧 만료된다고 합니다. 종료되는데 새롭게 이 제도가 유예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애플의 이번 결정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추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것은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그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3.1%에 달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FRB에서조차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경기 하강 조짐,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이란의 말썽, 그리고 이미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에는 충분한 관세 부과와 제재 등으로 인해서 구태여 학전을 도모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이번 합의로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무한할 지경입니다. 사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얻은 게 거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에 가장 원했던 것은 하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굴기를 막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금수 조치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법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하웨이 제재 해제도 미국 측에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미국이 콧방귀도 안 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2,500억 달러에 대한 2,500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 관세도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3천억 달러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만 막았을 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걸 갖고 합의라고 떠들썩하게 하기에는 좀 모자란 게 많죠. 2%가 모자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시진핑이 얻은 게 있다면요, 아마 홍콩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트럼프가 그 얍삽 빠르고 깡패 같은 트럼프가 시진핑의 아킬레스건인 홍콩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정도에서 시진핑이 얻었다고 요번 합의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홍콩에 대한 미국의 침묵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에 고개를 숙일 생각이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웃으면서 악수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죠. 사실 이것을 알 수 있는, 중국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요, 이란의 원유 수입 재개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 원유에 대한 수입 재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G20 회의 직전에요. 앞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6개월간 허용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유예를 지난 5월부터 중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못합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많이 원유를
수입했었고,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더 유예해 달라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거부했죠.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도 다 6개월간 허용했던 것을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한국만 또 유예를 해줄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원유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란 원유를요. 사실은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조금이라도 수입하면 미국 재무부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한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되기 전인 올해 1분기의 경우 하루 평균 47만 5천 배럴을 이란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결정을 통해서 보면요, 중국은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규정에 대해서는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칭찬하면서 무역전쟁의 잠전 휴전을 도출한 것은 시진핑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미국 스스로 휴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쇼와 진짜 미국과 중국의 속마음을 잘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잠시 우리나라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DMZ에서 김정은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내일 오늘 밤이죠. 트럼프가 방한하게 되는데요. 오늘 G20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출발 직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이번에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었던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트럼프도 참 변덕이 죽을 듯한 양반인데요.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쇼를 좋아한다는 게 또 증명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2분간이라도 좋으니 김정은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슬가이 김정은이 자신의 대선 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저는 봅니다. 문제는 아무리 쇼를 많이 해도, 아무리 쇼를 통해서 악수를 해도 김정은의 속마음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트럼프도 이걸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로서는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하니, 그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재선에 나올 만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도움이 될 만하니 만나는 것 뿐입니다. 전 세계 타전되겠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같은 장소에 있는 장면들이 말이죠. 만약 트럼프가 공식 제안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이 수락한다면 말이죠.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사실 물색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이 비핵화 평화를 위해 일보 전진했다고 오버떠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럼 이번 G20 회의에서 진짜 배기는 무엇일까요? 쇼에 가까운 껍데기 말고 진짜 위에서 봐야 할 진짜 배기 같은 거 말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째,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미국의 손보기는 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이겨내고 미국의 이런 압박과 봉쇄 이런 것을 이겨내고 얼마만큼 기술 자립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 인도의 밀착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그리고 아베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변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언제나 해왔던 그런 협력으로 봐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인도, 일본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지난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3국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포위망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주도했던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에서 인도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미국이 대중 견제에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한편으로는 한국은 동맹이지만 왠지 미덥지 않다, 믿기 어렵다는 미국 조야의 판단이 이런 외교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북한의 석탄 선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다국적 감시단이 지금 활동 중인데요. 여기 7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등 7개 나라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이해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솔직한 마음이 이 다국적 감시단의
국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편가르기에 뛰어나고 현실 감각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문 대통령은 제일동포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중요한 이슈인 줄 모르겠는데 또 사과를 얘기했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 많은 제일동포 청년들이 공안 통치를 위해 조작된 간첩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물론 사과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일 뿐입니다. 간첩을 잡는 것은 필요했었고 여기서 권력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던 것은 분명 사과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한국에서 간첩선인지 목선인지가 삼척까지 와도 우리의 당나라 군대는 넋을 놓고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났죠. 이런 시국에 해외 G20에 나가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문 대통령을 보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도 모자랄 판에 또 군대의 기강회의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만 늘어놓고 온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문 대통령 베트남에 가서도 베트남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파병 미안 발언을 했던 대통령이 바로 문 대통령인데요. 우리 문 대통령의 주책 없음, 현실 감각 없음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선거운동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